하늘에서 수많은 돼지들이 저를 향해 달려드는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깨어나 확신했습니다. 이건 로또다. 대박이다, 이건. 토요일 저녁 8시 35분. 로또 2등이었습니다. 1등이 될 줄 알았는데 꽤나 아쉽더군요. 세금을 제하니 2천만 원 정도 되었습니다. 설레더군요. 짠돌이 집사람에게 한 달 용돈 10만 원을 받으며 서럽게 살고 있었습니다. 아내에게 신용카드 뺏긴 지도 오래였고 비상금 따위 없었습니다. 친구들이 만나자고 해도 돈이 없어 못 만났고 먹고 싶은 것도 사고 싶은 것도 하고 싶은 것도 돈 때문에 못했습니다. 그런데 2천만 원이라는 돈이 제게 생긴 겁니다. 아내와 아이들에게는 비밀로 했습니다. 월요일 아침이 되자 회사에는 아프다고 말하고 은행으로 달려갔습니다. 2천만 원을 현금으로 달라고 하니 다른 예약 수령자가 예약해 놓은 현금이 커 현금 2천만 원 전체가 수령이 어렵다고 하더군요. 아내 몰래 받기 위해서는 전액을 모두 현금으로 받아야만 했습니다. 현금 2천만 원을 내일 수령하기로 예약하고 농협 지점에서 나왔습니다. 1등은 아니지만 꽁돈 2천만 원이 들어온다니 콧노래가 절로 나왔습니다. 아껴둔 용돈 10만 원으로 저 먹을 한우를 샀습니다. 집은 조용하더군요. 군대 간 아들이 집에 있을 리 없었고 서울로 대학 가서 기숙사 생활하는 딸도 집에 있을 리 없었습니다. 저녁을 준비하던 아내는 저를 보는 둥 마는 둥 하더군요. 아내에게 쓱 다가갔습니다. 경수가, 내가 오늘 아주 기분이 좋아. 아내는 냉장고에서 반찬통을 내다 말고 동작금한 자세가 되더군요. 당신 뭐 사고 쳤어? 또 뭔데? 또 주식한 거야? 내가 뭐 맨날 사고만 치고 다닌 줄 알아? 기분 좋게 말 걸었구만. 기분이 왜 좋은데? 뭐, 누가 2천만 원이라도 준대? 그거 다 사기고 다단계라고 했지. 사람들이 당신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 노후가 다 준비된 줄 알고 부러워해. 당신이 주식으로, 다단계로, 사기로 날린 돈이 몇 억인지도 모르고 말이야. 다 지난 이야기는 왜 또 꺼내는데? 당신한테나 지난 얘기지. 나는 당신이 그렇게 즐거운 표정하면 심장이 벌렁거려. 화가 났습니다. 나한테 지금 2천만 원이 들어올 거거든? 근데 너한테는 1원도 안 줘. 또 다단계인 거야? 2천만 원, 뭐 선입금으로 준대? 아니, 그렇게 당하고도 또 속아? 그렇게 모질한데 어떻게 공무원은 하는 거야? 경수가, 진짜 말이 안 통하네. 화가 났지만 돈은 사람을 여유롭게 하더군요. 호기롭게 한우를 구웠습니다. 아내가 슬며시 젓가락으로 한우를 대려고 했습니다. 모질한 남편이 사온 한우는 먹고 싶냐? 자존심도 없어? 안 먹어. 안 먹는데 당신 미쳤어? 왜 이렇게 자꾸 실실 웃어? 한우는 말이야. 날 웃게 해. 그 다음날 농협 지점으로 갔습니다. 현금 수령을 하려고 직원에게 로또 용지를 건네려는데 로또 용지가 없는 겁니다. 어라? 어디 갔지? 바지 주머니, 셔츠 주머니, 신발 깔창안까지 다 뒤져봤지만 없었습니다. 귀신이 고칼 노릇이었습니다. 로또 용지를 찾기 위해 불이 나게 집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일을 나갔어야 할 아내가 집에 있더군요. 우아하게 소고기를 구워 먹고 있는 겁니다. 어제 제가 사온 한우는 저 혼자 다 먹었는데 말이지요. 맞네. 당신 말이 맞네. 한우는 사람을 웃게 하네. 한우는 비싸다고
미국산 소고기만 먹던 아내가 뱉은 말이었습니다. 일을 나갔어야 할 아내가 집에 있다는 건 상상도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억척스러운 아내는 허리디스크 수술 다음 날도 출근을 했던 여자였으니까요. 아내가 범인인 듯 했습니다. 당신이 가져갔어? 뭘? 로또! 무슨 말이야? 왜? 로또 당첨됐어? 어제 2천만 원 들어온다는 게 로또였던 거야? 아무래도 아내가 수상했지만 더 이상 아무 말 않고 온 집을 뒤졌습니다. 로또 용지는 그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혹시나 해서 사무실도 뒤졌습니다. 그러나 로또 용지는 없었습니다. 다시 집에 오니 이번에는 아내가 회를 먹고 있더군요. 아내가 혼자 회를 먹는다? 짠돌이 아내가 혼자? 빼박이었습니다. 너지? 내 로또 용지 네가 가져갔지? 진짜 2천만 원이더라? 이번에는 당신 모질이가 아니던데? 그 돈 네가 탔어? 어, 현금 2천만 원 바로 주더라? 그거 네가 왜 가져가? 내 건데. 그럼 당신은 그동안 왜 내 명의로 대출받았어? 내 예금 깨서 주식도 했잖아. 너 자꾸 과거 들먹일래? 과거 얘기 안 할게. 오늘은 기분이 좋아. 앉아. 당신 좋아하는 자연산 방어야. 2천만 원 내놔 빨리. 내가 좀 쓸게. 네가 내 돈을 왜 쓰냐고. 당신도 내 돈 가지고 주식했잖아. 박경수! 아내가 상추에 깻잎을 얹더니 방어, 마늘, 쌈장을 올려 야무지게 입안으로 넣었습니다. 작전을 바꿔 아내에게 상냥하게 대하기로 했습니다. 경수가, 방어 간장에만 찍어 먹어봐. 그러면 더 고소하다? 그래? 그렇다니까. 아내에게 두툼한 방어를 골라 입으로 넣어줬습니다. 아내는 잘도 받아 먹더군요. 저는 아내의 입속으로 방어를 넣어주고 소주를 따라주고 식탁을 치우고 설거지를 했고 아내의 다리도 주물러 줬습니다. 다음 날 저보다 빨리 출근하는 아내에게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당신 남편 잘못 만나서 참 고생이다. 내가 로또 1등 돼서 당신 호강시켜줘야 했는데 미안하다. 2천만 원을 받아내기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진심이기도 했습니다. 아내는 제 손을 다시 잡더니 말하더군요. 2등도 고마워. 내 팔자에 2등이 어디야. 당신 최고야. 아내는 2천만 원을 내놓지 않았고 저는 아내에게 잘해주는 날들이 길어졌습니다. 퇴근 후 아내의 직장 앞으로 가 아내와 맛있는 것을 사 먹었고 시장을 같이 가고 요리를 함께 하고 밥도 같이 먹었습니다. 설거지도 제가 많이 했고요. 2천만 원을 가져오기 위해 아내에게 짜증도 승질도 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내도 절 무시하는 말 따위 하지 않고 절 더 챙겨주더군요. 정이 붙기 시작했고 아내가 이뻐 보이기도 하더군요. 그러던 어느 저녁 아내는 제가 좋아하는 갈비찜을 해주더군요. 경환 아빠, 나 할 말 있어. 나도 할 말 있다. 비장하게 수저를 식탁에 내려놓았습니다. 내가 이 집 가장이니까 내가 먼저 말할게. 그래, 그럼. 뭔데? 2천만 원 주라. 나 그 돈 꼭 필요해서 그런다. 왜 필요한데 당신이? 개인적으로 빚도 좀 갚아야 되고 친구들한테 밥도 좀 사야 되고 부모님 용돈도 좀 드리고 싶고
애들한테 용돈도 좀 주고, 나 살 것도 좀 있고, 자전거도 좀 바꿔야 되고. 나는? 나한테는 돈 안 써? 말문이 막혔습니다. 아내가 고마운 사람은 맞는데 아내에게 뭘 사줘야 한다는 생각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뭘 사준다는 게 괜히 쑥스럽다고 할까요? 당신 다 말했으면 이제 내가 말할게. 2천만 원, 이제 없어. 나 그 2천만 원으로 방 얻었어. 보증금 2천에 월세 60짜리로 빌라 얻었어. 뭔 말이야? 방을 얻다니? 내 평생 꿈이 애들 대학 가자마자 당신이랑 이혼하는 거였거든. 근데 보증금이 없어서 지금까지 실행을 못했는데 당신이 내 꿈 이뤄준 거야. 사실 당신이 나가 사는 게 맞는데 내가 이혼이 아쉬우니까 내가 나갈게. 와, 너 대단하다. 나랑 이혼할 거였으면서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거야? 방 얻으려고 그동안 나한테 잘해준 거야? 당신도 나한테 2천만 원 가져가려고 잘해준 거였잖아. 그래도 난 진심도 있었어. 너한테 미안한 마음도 있고 고마운 마음도 있으니까. 나도 진심도 있었어. 막상 이혼하려고 하니까 당신이 불쌍하더라? 당신이 잘해주니까 내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우리가 이렇게 알콩달콩 살 수 있었는데 왜 그렇게 싸웠을까? 당신은 왜 그렇게 사기당하고 보증 서고 주식으로 돈 날려먹었을까? 그만 좀 얘기하라고. 과거잖아. 나 서지 않은 마음으로 한 달 용돈 10만 원 받으면서 그렇게 살았잖아. 당신 그렇게 산지 1년도 안 됐어. 나는 당신 빚 갚느라 평생 쉬지를 못했어. 이혼? 절대 못해. 보증금 당장 다시 돌려갖고 와. 그거 내 돈이야. 그렇게 못해. 다음 주에 이사 가기로 벌써 계약했어. 이혼도 바로 진행할 거야. 이혼 못한다고. 안 해줘. 그래? 그럼 소송 가야지. 소송은 내가 한다. 네가 내 로또 훔쳐갔으니까 도둑질한 너를 내가 고소할 거야. 그래? 그럼 각자 소송하자. 괘씸했습니다. 배신감이 들었어요. 물론 지난 세월 아내가 고생한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그 모든 건 저도 살아보겠다고, 가장으로서 부유하게 이 가정을 만들어 보겠다고 발버둥친 결과였습니다. 아내는 제가 이혼을 안 해주자 저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했습니다. 아내를 꺾어야만 했습니다. 아내를 상대로 부당이익 반환 청구 소송을 냈습니다. 형사소송도 함께 했습니다. 제 지갑에서 로또를 몰래 꺼내 당첨금을 탔기에 절도 혐의가 될 수 있다더군요. 그러나 경찰은 이건 가정사이니 민사로 가라고 해서 민사소송만 냈습니다. 저는 로또 구매 영수증과 판매점 진술을 통해 로또를 구매한 것이 저임을 입증했고 아내와 부부 공동자금으로 로또를 산 것이 아님을 입증했습니다. 법원은 로또가 되면 우리 같이 나눠 쓰자 라는 말이 없었기에 공동 소유로 인정될 여지가 없다고 하더군요. 1년 정도 지나 저는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아내에게 2등 당첨금의 실수령액 전부를 돌려주라는 판결을 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항소하지 않았습니다. 당장 일시불로 낼 여력이 없다고 말하며 분할로 상환한다고 하더군요. 그럴 거면 같이 살자. 이혼은 하지 말자. 그 돈 상환 안 해도 된다.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되려 아내는 이혼 소송에서
제가 아내를 민사소송으로 고소했다는 점을 들어 혼인관계가 파탄났음을 주장하더군요. 억울한 제가 법원에서 말했습니다. 저는 여전히 가정을 지키고 싶습니다. 아내에게 민사소송을 진행한 건 아내가 괘씸해서였고, 그런 아내를 꺾고 싶었습니다. 아직 결혼하지 않은 성인 자녀들에게도 가정을 지키는 모습을 보여주고 싶습니다. 그러자 아내가 말하더군요. 남편의 이등 당첨금을 몰래 수령한 것은 제가 잘못했습니다. 이미 잘못은 인정했고 분할로 갚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결혼 생활 내내 남편의 수많은 돈 문제를 참고 버티느라 화병이 생겼고 이젠 그깟 2천만 원으로 소송까지 당하니 남편을 더 이상 신뢰할 수 없습니다. 이 결혼은 이미 오래전에 무너졌고 지금은 끝내고 싶습니다. 법원은 저희 부부가 이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더군요. 부부 사이의 신뢰가 회복 불가능할 정도로 훼손이 되었다고 말하면서요. 결국 아내가 승소하였습니다. 법원 앞 계단에서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같이 산 세월이 얼만데 그렇게 차갑고 냉정하냐? 경환 아빠, 로또 2등 당첨됐을 때 그냥 나한테 말하고 나 주지 그랬어? 그러면 이혼 안 했을 거야. 그러면 난 그 돈 우리 가정을 위해, 당신을 위해, 애들을 위해 썼을 거야. 근데 당신은 마지막까지 내 생각은 안 했어. 아내는 자기 말만 하고 그렇게 떠나버렸습니다. 아내는 이혼하고 얼굴이 폈더군요. 꼬박꼬박 들어오는 아내의 상환금으로 가끔 아내를 불러 비싼 밥을 사줍니다. 만날 때마다 아내가 저를 놀립니다. 당신 무슨 불치병 걸린 거야? 당신 죽는 거야? 왜 나한테 돈을 써? 사람 변하면 죽는데. 사람이 변해서 죽는 게 아니라 사람은 다 죽어. 그러니까 일단 먹어. 시끄러우니까. 아내를 보면 밉고 증오심이 차오르고 또 밉습니다. 그러다가도 저 때문에 고생한 게 있으니 미안하기도 하고요. 다시 합치고 싶다가도 그래, 남편 없이 너 혼자 잘 살아봐라. 저주를 하곤 합니다. 마음이 하루에도 12번씩 왔다 갔다 합니다. 2천만 원이 목돈으로 들어왔으면 한 번에 다 썼을 것 같은데 한 달에 나눠서 들어오니 좋은 점도 있더군요. 그 돈으로 저 혼자 맛있는 것도 사 먹고 낚시도 하고 친구들 만나 밥도 사주고 부모님 용돈도 가끔 드립니다. 제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살지만 아내가 없는 집에 들어가는 건 아직도 어색하네요. 지금까지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